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1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또한 4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 경제, 개혁 법안들을 쌓아두고서도 당리 당량만을 생각하면서 흠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자세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본분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그 의무를 내팽개치는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서 각종 민생 및 경제 법안, 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당이 대통령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에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었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서의 내용을 현시착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소집되었는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등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당이 국회 일정에 보이콧하는 결과가 됩니다. 역대 여당 중에 이토록 무책임한 여당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여야가 빨리 만나서 논의하고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저는 국가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공론화 과정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둘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대개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응, 운영, 이것은 국론 분열만을 가져왔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2017년 대비 11.4%를 증가시켜서 미세먼지를 유발했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믹스, 에너지 수급 정책, 에너지 산업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인력 수급, 교육 정책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관련 법의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에 근거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게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20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문안을 내놓겠다고 당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의 입장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 정수 문제를 핑계로 선거 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는 양당에게 조속한 입장을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개특위 간사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3대 1의 비례성을 검토해서 현 지역구에서 28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적정한 비례성을 둔다면 당초 중앙선관위 권고대로 2대 1의 비례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의원 정수 문제만을 언급할 뿐 어떠한 의견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야사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합의문에는 1월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선거제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분명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대표께서 정치력과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국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개혁 완수는 20대 국회의 사명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1월 합의 처리 약속을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방위 간사 신명현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KT 통신국 화재 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당사자인 KT는 통신국의 등급 조작, 부실한 통신국 관리, 부실한 화재 안전 관리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에 사정 등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영업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선심 쓰듯 위로금만을 말하다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피해 상인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영업피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 국민들에게 실제 손해액에 해당되는 피해 보상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약관에 대한 것도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5G 상용화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5G 시대로 갈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통신 서비스 역시 다양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불편,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 보호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입니다. 정부는 우리 통신사들이 최고라는 함정에 빠져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 이용자 중심의 배상 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진행될 KT 화재 관련 청문회에서 KT 화재에 대한 확실한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국가 통신망 구축에 앞장서고 또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땅콩 해양, 물벼락 갑질, 면허 대여 약국, 배임 등 국민의 노후 자금이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안건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의원이 상정을 요구했고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KDI 등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추천위원회에 반대가 있었지만 소수였고 사실상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분리하는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금을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그동안 주장했던 기금운용위의 독립성 강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권을 잡으니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연금을 무기로 개별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의 노후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결된 행사에 앞서 그 결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인 위원 선발과 의사결정 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입니다. 오늘은 학교 선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경제 안전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로 이미 도탄에 빠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데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성면 제거 공사는 교육부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성면 제거 이후 정밀 청소까지 마치고도 성면이 재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성면 제거 작업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면 성면 철거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또한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성면 제거 사업에만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돈만 투자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거 작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철저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안전상 방학 때에만 제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제거 작업을 수행할 전문 업체의 수, 또한 전문성 확보 등 현장 조사는 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이죠. 12월 6일 학교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을 명확히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그리고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우리 학교가 진정한 안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심각한 초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만 4원이라는 말 대신에 4만 3이
칠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시뮬레이션을 했던 한 결과 바람 방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이 적은 백령도의 경우에 자체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서풍이 부는 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예보 모델을 보면 중국과 서해를 잇는 붉은 띠가 한반도까지 이어져 남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면 미세먼지 오염원이 적은 서해안의 초미세먼지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도 줄여야 마땅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최근 한 행사에서 최근 국내의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북외에도 있다며 사실상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주권 이익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 측의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1대1 협력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저탄소 기후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정치계,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이제 체육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 신유영 선수 등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우리 사회 체육계의 권력형 성폭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여론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체육계의 뿌리 깊은 성폭력이 모두 밝혀져서 더 이상 체육계의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체육계의 성폭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또다시 메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나아가 성폭력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우리 사회가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책대표 최일입니다. 어제 황제 보석 논란의 당사자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호진 측은 어제 법정에서 일주 세화학원에 400억 원을 기부해서 세화여고 등 강남 명문고를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 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억 원의 기부, 이호진 회장이 한 것이 아니라 태광그룹 기업들이 한 것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재판을 받았으며 또다시 회사 돈으로 낮은 형량을 사려고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범죄 임원의 형량을 낮춰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그 밖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거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제가 법사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법원은 예전부터 기업인인 개인과 법인인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1심 판결에서도 회사가 돈 벌려고 한 임대사업을 이중근 회장의 가명 사유로 판단하는 기가 막힌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수 일가의 재판에 걸려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이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으로 총수 일가 개인 범죄 행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호진 회장 전 회장의 주장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법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이호진 회장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2번의 파기환송을 하면서 2011년에 시작된 재판을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끝에 취소가 된 병보석을 8년 가까이 허용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황제 병보석 특혜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회장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 없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광그룹의 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이전 회장의 개인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와 불법 행위로 회사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영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과 재벌 총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관치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상장 공기업의 낙하산 임원 선임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벌 총수 이익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양호 회장 같은 불법 경영진을 퇴출하는 데 국민연금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불법 경영진 퇴출, 지배 구조 개선, 재벌 개혁을 하는 곳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서영교, 손혜원 두 분의 이름이 검색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스카이캐슬의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2등, 3등을 주고 달려왔었는데 오늘은 1등, 2등을 차지할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의원님들이 대응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사위원들이 재판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한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연을 구제하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자로 항변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약 1,500거리 사건과 또 무기수 사건을 항변했던 본인의 주장과 근본 재판 청탁의 내용들을 등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선거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을 강제 추행죄로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청탁하는 행위가 어찌 약 1,500거리 사건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피의자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전과가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가가서 바지를 내려 손을 벌려 강제 추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인권 옹호자로 대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지킴이로 지금 둔갑해서 항변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심사 소위에서 손혜원 의원은 목포 같은데 목조 주택이 그대로 다 있다.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헌법재판관 이유정 전 재판관의 낙마 당시
비상장 주식의 내부 거래로 인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가치를 느껴서 매입하고 그것이 구입한 후에 주식 상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지금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재의 가치를 느껴서 구입한 후에 문화재 지정, 선정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